야, 이 예쁜 아가씨 뺨이 정말 부드럽네. 박철민 대령의 술 냄새 나는 손이 김서리의 뺨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대령은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으로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죠. 역시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지.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야. 40대 초반의 김서리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민간 컨설턴트로 이 자리에 참석한 그녀였죠. 하지만 그 순간 김서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그리고 뭔가 위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죠. 이상하네. 이 조용한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런 눈빛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김서리가 누구이길래 박철민 대령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2000년대 중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국방부 정책회의 후속 모임이 한창이었죠. 참석자들은 모두 군 간부들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김서리는 국방부 민간 컨설턴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죠. 그녀는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의에서도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김 컨설턴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민호 중령이 김서리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중령은 40대 후반의 성실한 군인으로 오늘 회의를 주관했던 인물이었죠. 김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박철민 대령이 앉아 있었어요. 박 대령은 50대 중반으로 굵직한 체격에 큰 목소리가 특징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분들께 건배. 박 대령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죠. 김서리는 물잔을 들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김 컨설턴트님은 술 안 드시나요? 박 대령이 김서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술을 못 마셔서요. 김서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분위기 파악은 하실 줄 아시겠죠? 박 대령의 말투에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분위기 파악이요? 김서리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여자분이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좀 활기를 띄워주셔야죠. 너무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박 대령이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중사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30대의 성실한 부사관인 그는 박 대령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계급 때문에 감히 말릴 수는 없었어요. 대령님, 김 컨설턴트님은 업무차 오신 거니까. 정민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중령,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업무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교류도 필요한 거 아냐? 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설애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김 컨설턴트님,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군대 문화가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문화라고 하시면. 김서리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박 대령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야,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우리 회의에 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박 대령이 김서리의 뺨을 계속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역시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해.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야. 김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겨울밤 하늘처럼 차갑고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령님, 그만. 이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대령의 눈빛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중사,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가만히 있어. 박대령이 이중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설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김 컨설턴트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끼리인데 좀 편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박대령이 김설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민호 중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그와 동기였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여자가 이런 자리에 와서 너무 차갑게 굴면 안 되죠. 좀 웃어봐요, 웃어봐. 박대령이 김설이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설이가 박대령의 손목을 조용히 잡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부드럽게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박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박대령이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김설이가 잡은 힘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접촉은 좀... 김설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대령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계급과 권위에 익숙했던 그였는데 이 조용한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뭐야? 박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설이는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민간 컨설턴트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아우라. 대체 김설이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박대령은 부대 지휘관실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여자 김설이 대체 뭐였지? 박대령은 자신의 손목을 다시 한번 문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때 느꼈던 그 강한 힘이 생생했어요. 평범한 민간 컨설턴트 치고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대령님, 아침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중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 박대령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중사는 박대령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거든요. 대령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야, 괜찮아. 박대령이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어젯밤 일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바로 그때 부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23사단 박대령입니다. 박대령, 나 정민호야. 정민호 중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중령? 무슨 일이야? 긴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혹시 지금 시간 돼? 정민호 중령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래, 뭔데? 전화로는 안 되겠고 직접 만나자. 1시간 후에 용산 그 카페로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박대령이 물었지만 정민호 중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줘. 중요한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정민호 중령이 저런 식으로 연락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국방부 청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설이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박철민 대령의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김설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대령의 과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의 기록에는 묘한 공백들이 있었어요. 보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의 문서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장 중장님께서 찾고 계신 그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김설이는 장성호 중장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비밀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비리 척결 작업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아, 강소령님. 강민수 소령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수사 전문가로 장 중장 직속으로 일하는 인물이었어요. 장 중장님께서 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더니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군요. 김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일 아니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김설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간 신분으로 활동하시는 동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대령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김설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컨설턴트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 대령도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김설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박 대령은 용산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 중령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령, 무슨 일이야? 박 대령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 대령, 어젯밤 일 때문에 온 거야. 정민호 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일이 뭐가 문제야? 박 대령이 일부러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설의 컨설턴트 말이야.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뭘 알아봤다고? 그분이 단순한 민간 컨설턴트가 아니야. 정민호 중령의 말에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장성호 중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정도의 분이라면. 정민호 중령이 말을 멈췄어요. 박 대령은 이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젯밤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령,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 군 간부가 민간인 여성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소문 말이야. 박 대령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김설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틀 후 박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중사 나야. 박 대령. 예, 대령님. 전화 너머로 김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이었습니다. 혹시 민간인 신원 조회 가능해? 민간인이요? 어떤 분 말씀이신가요? 김설이라는 여자야. 국방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 박 대령이 말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김설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분이라면. 김중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 뭔가 있어? 대령님,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하다고? 뭐가 특별해? 박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국정원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국정원? 박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그리고 장성호 중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후 박대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박대령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간인은 민간인이야. 내가 뭔가 증거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박대령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국방부 청사 앞에서 박대령은 김설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호 중령을 통해 김설이의 일정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김설이가 건물에서 나오자 박대령이 다가갔습니다. 아, 박대령님. 김설이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되시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대령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기 카페에서 이야기하시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대령이 근처 카페를 가리켰어요. 김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카페에 앉은 후 박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괜찮습니다. 김설이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김 컨설턴트님이 어떤 분야 전문가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군사 관련 지식이 상당하시더군요. 박대령이 김설이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공부한 정도예요. 김설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들은 보안 등급이 높아서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데. 박대령이 슬슬 본색을 드러냈어요. 김설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령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군 경력이 있으셨나 해서. 없습니다. 김설이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박대령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김설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령님, 지금 저를 신문하고 계신 건가요? 신문이라니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 컨설턴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김설이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 중장님께서 왜 그렇게. 장 중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설이가 박대령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박대령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 여자에게서는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거든요. 김 컨설턴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박대령이 마침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설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령님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직접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조사요? 네, 조사해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김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박대령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빛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조사하기 전에 한 가지 충고해 드리고 싶어요. 김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충고요?
대령님도 완전히 깨끗하신 건 아니잖아요. 김설이의 말에 박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프가니스탄 보급 계약건 말이에요. 그때 현지 업체와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설이의 말에 박대령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그리고 작년 부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더군요. 김설이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박대령은 이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김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잠깐요. 박대령이 급히 말렸지만 김설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특히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는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김설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카페를 나갔어요. 박대령은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 대체 뭐야?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대령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김설이를 조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한편 김설이는 카페를 나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소령님, 저예요. 네, 김 컨설턴트님. 강민수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압박해보죠. 그러면 실수를 할 거예요. 김설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김설이가 전화를 끊고 걸어갔어요. 그녀의 뒤를 따르듯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아직도 카페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체 김설이가 누구이고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박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김설이와 만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여보세요, 이병우 중령입니까? 네, 박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전화 너머로 이병우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일하는 박대령의 과거 동기였습니다. 이 중령,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김설이라는 민간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국방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 박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중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설이요? 혹시 왜 알아보시려는 거예요?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박대령, 그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령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왜? 뭔가 문제 있어?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높은 레벨? 박대령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더 이상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대령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김설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박대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박대령은 국방부 청사 근처 식당에 있었어요. 김설이가 자주 점심을 먹는 곳이라고 정민호 중령에게 들었거든요. 대령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중사였어요. 이중사? 너는 왜 여기에? 점심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 그냥 혼자 식사하려고.
박 대령이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설이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 김 컨설턴트님. 박 대령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김설이가 박 대령을 보더니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령님, 우연이네요. 네, 정말 우연입니다. 혹시 함께 식사하실까요? 박 대령이 제안했어요. 김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이중사는 이 상황이 어색했지만 대령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어제 우리 대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혹시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설이가 박 대령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컨설턴트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부대와 관련된 일도 있을까 해서요. 박 대령이 슬쩍 탐색해 봤어요. 김설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로 정책 분석과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각 부대의 운영 현황 같은 것도 검토하시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김설이의 대답이 모호했어요. 박 대령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혹시 부대 내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같은 것도 조사하시나요? 예를 들어 간부들의 리더십이나. 이중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업무 이야기만 하시면. 이중사, 가만히 있어. 박 대령이 이중사를 제지했어요. 김설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령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 건가요? 김설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 그냥 업무 협력 방안을 생각해서. 제가 대령님의 부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설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 대령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시는 거죠? 김설이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중사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박 대령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컨설턴트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요? 혹시 저희 부대나 저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박 대령이 마침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김설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박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만약 제가 대령님을 조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김설이의 말에 박 대령과 이중사 모두 긴장했어요. 그럼 정말로. 대령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김설이가 박 대령의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네, 뭐든지요. 대령님은 지금 저를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직접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설이의 질문에 박 대령이 말문이 막혔어요. 보통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조사자를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김설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대령님은 오히려 저를 찾아다니고 계시네요. 어제도 오늘도. 박 대령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확인하려는 건 아닌가요? 김설이의 말에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중사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면 저를 위협하려는 건가요? 조사를 중단하라고? 김설이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박 대령이 급히 부인했어요. 그럼 뭔가요?
김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설이의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대령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저를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김설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령님도 조심하세요. 누군가 대령님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설이의 마지막 말에 박 대령은 소름이 돋았어요. 김설이가 식당을 나간 후 박 대령과 이중사는 침묵에 빠졌어요. 대령님, 저분이 정말로 조용히 해. 박 대령이 이중사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오후 5시, 박 대령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중사, 오늘 저녁 국방부에서 정기 간담회가 있다고 했지? 네, 대령님. 여러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설이도 참석할 거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겠어. 박 대령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7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여러 부대의 지휘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설이도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박 대령이 김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설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 박 대령이 회의실 옆 작은 상담실을 가리켰어요. 김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간 박 대령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김설이를 마주봤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죠. 박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누구든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 대령이 김설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대령님, 지금 뭘 하시려는 거예요? 김설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조사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박 대령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괴롭힌다고요? 그동안 계속 제 주변을 맴돌면서 신문하고 위협하고 이게 뭡니까? 박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설이는 조용히 박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합니까? 당신이 대체 뭔데? 박 대령이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준장님,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민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강소령이 급히 달려와 김설이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대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장, 지금 뭐라고 했지? 강소령, 괜찮습니다. 김설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장이라고?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소령이 박 대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님, 김설이 준장님께 신뢰하신 것 같은데요? 김설이, 준장? 박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설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박 대령. 저는 김설이입니다. 육군 준장 전역자죠. 김설이의 말에 박 대령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장은 대령보다 2계급 위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관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왜 민간 컨설턴트로? 박대령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현재는 전역 후 민간 신분으로 국방부 정책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죠. 김설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대령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장성호 중장이 김설이에게 존댓말을 했는지, 왜 아무도 김설이에 대한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는지. 준장님, 죄송합니다. 박대령이 급히 경례를 하려 했지만 김설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경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전역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설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만 박대령, 당신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요? 박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강소령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행위. 둘째, 민간인에 대한 불법 신원조회 시도. 셋째,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강소령이 차근차근 읽어줬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 보급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박대령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것이었거든요. 준장님, 저는 박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설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대령, 당신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설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권력 남용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박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았던 상관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설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박대령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김설이의 말에 박대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 처벌 수위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박대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김설이가 마지막 자비를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대령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내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대령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대령, 기억하세요. 진짜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설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상담실을 나갔어요. 박대령은 혼자 남아 무릎이 꺾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준장님이었다니. 그리고 그 준장님에게 성희롱을 했다니. 박대령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틀 후 월요일 아침 10시. 박대령은 부대 지휘관실에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설의 준장님께 약속드린 대로 성희롱 방지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대령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이중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누구야? 김설의 준장님이십니다. 박대령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준장님이 직접 부대에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서 모셔와. 잠시 후 김설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장 계급장이 선명했죠.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대령이 격리하려 했지만 김설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앉으세요, 박 대령.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김설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준장님. 박 대령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설이가 박 대령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없나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 대령이 당황해했어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김설이가 힌트를 주었어요. 박 대령은 김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기억나시나요? 김설이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때 그 김소령님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 김설의 소령이었어요. 특수임무부대 작전과장으로 파견 나와 있었죠. 김설이의 말에 박 대령은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2002년 아프가니스탄. 그때 박 대령은 중이었습니다. 보급 담당 장교로 파견되어 있었죠. 그때 당신은 박철민 중이었고 저는 당신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김설이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박 대령은 이제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김설의 소령님은 특수임무부대에서 온 엘리트 장교였어요. 굉장히 유능하고 냉철한 분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준장님, 아니, 그때는 소령님이셨군요.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지 업체와 불법 계약을 맺은 것도 제가 직접 적발했었죠. 김설이의 말에 박 대령은 냉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일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인생을 바꾼 그 사건이었거든요. 2002년 박중이었던 그는 현지 보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일부 금액을 빼돌렸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했는데 김설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초범이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박 대령은 그때 일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김설의 소령님이 자신을 불러서 엄하게 훈계하셨던 일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설이가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박 대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을 구해줬던 상관에게 20년 후 성희롱을 한 것이었거든요. 준장님, 저는 그때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고 덮어줬어요. 김설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나요? 박 대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희롱을 일삼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하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김설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대령, 앉으세요. 김설이가 말했어요. 박 대령이 다시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국방부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우연히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됐었거든요. 김설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아, 그때 그 중위가 대령까지 진급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령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한 행동을 보고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김설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구해줬던 그 청년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니. 박대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인에게 이런 대접을 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준장님, 저는 정말. 박대령. 김설이가 박대령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번 일로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박대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믿었던 그 청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요. 김설이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때 당신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박대령은 김설이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박대령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설이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네,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박대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대령, 기억하세요. 진짜 군인은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판단하죠. 김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리더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박대령은 김설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네, 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설이가 부대를 떠난 후 박대령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은인. 그 은인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김설의 준장님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박대령은 진정으로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말이죠. 일주일 후 박대령은 부대 전체 집합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대령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박대령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권위적이었던 박대령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박대령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집합이 끝난 후 박대령이 이중사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이중사 앉아. 네, 대령님. 이중사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박대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대령님. 솔직히 말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상관이었는지 알고 있어. 박대령의 말에 이중사는 당황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대령님,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적해줘. 그런 건 이중사, 진정한 상관은 부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내가 그러지 못했어. 박대령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김설이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이가 인사했어요. 아, 김 컨설턴트님. 박대령이 급히 일어났어요. 이제는 김설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중사도 계시네요. 잘 됐어요. 김설이가 이중사에게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중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설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건 느꼈거든요. 이중사 앉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설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중사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중사님,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죠? 김설이의 따뜻한 말에 이중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김설이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이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가끔 부당한 일을 봐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요. 계급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김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부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 이중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잘못된 일을 보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군인의 자세거든요. 김설이의 말에 이중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급이 낮아서 계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에요. 김설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일을 봤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박대령도 끼어들었습니다. 이중사, 김 컨설턴트님 말이 맞아. 앞으로는 나한테도 필요하면 직원해줘. 대령님, 그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일이야. 이중사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관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김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중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계급이나 지위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김설이의 말에 이중사와 박대령 모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중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정말요? 이중사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김설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세요. 이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억눌러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중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대령도 감동받았습니다. 김 컨설턴트님,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박대령님도 변하고 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설이가 박대령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앞으로 이 부대가 모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령이 다짐하며 말했어요. 김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두 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김설이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설이가 나간 후 이중사와 박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령님, 저분이 누구세요? 이중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야.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지. 박대령이 존경심을 담아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부대도 저분처럼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해. 네, 대령님. 이중사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진정으로 부하들을 배려하는 상관이 되었고 이중사를 비롯한 다른 장병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김설이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국방부 청사 옥상 정원에서 김설이와 강민수 소령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박대령 부대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강소령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성희롱 신고 건수가 완전히 사라졌고 부대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김설이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준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강소령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설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죠. 믿고 싶었다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설이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박대령의 경우는 20년 전 제가 알았던 그 청년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장님께서 그때 박대령을 그냥 처벌하셨다면 더 간단했을 텐데요. 간단한 해결책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김설이가 말했어요.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강소령은 김설이의 말에 감명받았어요. 그럼 준장님이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이유도? 네, 맞아요. 때로는 권력의 옷을 벗고 순수한 인간으로서 만나야 진짜 소통이 가능해요. 김설이가 설명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준장 신분을 밝혔다면 박대령은 계급 때문에 겉으로만 복종했을 거예요. 진정한 반성은 없었겠죠. 아, 그래서 끝까지 신분을 숨기셨군요.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본성이 바뀔 수 있는지도요. 김설이의 말에 강소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박대령이었습니다. 김 준장님, 여기 계셨군요. 박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대령, 무슨 일이에요? 김설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대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 인사요? 네.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요. 박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설이는 조용히 박대령의 말을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계급만 믿고 살았어요. 계급이 저를 우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박대령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다른 거였어요. 부하를 보호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잘 깨달으셨네요. 김설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중사를 비롯한 부하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김설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박대령, 이제 정말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셨네요. 준장님 덕분입니다. 박대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대령님 자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김설이의 말에 박대령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건가요?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박대령의 진지한 질문에 김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대령, 저는 군인으로서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김설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요.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설이의 말에 박대령과 강소령
모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군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남을 보호하겠어요? 자기 자신부터 올바르지 못하면 말이에요. 김설이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박대령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인이라니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일 뿐이에요. 김설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박대령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대령이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강소령이 김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을 뿐이죠. 김설이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적절한 기회와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할 뿐이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강소령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리더십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에요. 김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나타나는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박대령의 부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김설이의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정한 강함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전 있는 사연의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